좋거든요. 정보형 같은 책도 우리 막 어른들이 읽는 어떤 전문 서적이나 좀 이렇게 장황하게 좀 약간 글로 깔끔하게 설명한 들 말고 약간 뭐 한국사 책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뭐 한국사 하면 되게 말투가 친근하잖아요. 친근하면서도 정보성을 주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책들은 좀 약간 저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 좀 약간 이야기 책처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책부터 좀 꾸준히 읽어버릇하면 약간 중학교 올라와서도 좀 그런 소설이나 약간 일반 논픽션에 대해 책들을 약간 넘어가는 그 과정이 조금 그나마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읽으면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고등학교 때 학년별로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 학기와 방학 시간 동안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유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방학 때랑 학기 때랑 수면 시간이 거의 비슷한데 학기 중에는 한 7시간 정도 잤던 것 같고 그다음에 방학 때도 7시간 잤는데 사실 중학교 때는 그것보다 좀 더 한 8시간 정도 잤던 것 같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그냥 내내 7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고3 때 올라와서도 시험 기간 때만 시험 수면 시간을 줄이고 한 5시간, 6시간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 일반 학기 중에는 계속 7시간을 유지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그 1학년 때는 이제 좀 고등학교 공부를 전환한 단계라서 좀 수면 시간을 좀 자유롭게 하려고 좀 약간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수면 시간이 단숨에 시험 기간에만 막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이면 그 다음날에 학교를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기숙사이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이제 여기서는 통학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통학하는 과정도 사실 학교 통학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는 것 때문에 되게 학교 가면 피곤하거든요. 지치고. 그래서 좀 수면 시간을 급격하게 줄이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카페인 음료를 많이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카페인 음료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만 마시고 몬스터도 좀 위험하다고 해서 많이 안 마시고 약간 마셔도 커피 같은 것만 좀 마시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아무리 졸려도 카페인에 내성이 생기면 사실 고3 때 올라와서는 더 힘들거든요. 고3 때는 더 그 카페인 음료를 먹을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카페인도 되도록 시험 기간 아니면 좀 일상적으로 마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 수면 시간도 최대한 좀 규칙적으로 루틴을 유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몸이 덜 상하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12시 전후는 무조건 중지잖아요. 아니요, 저 1시, 12시 반에서 1시 사이 정도에. 저 시간이 아니시죠? 시험 기간에는 2시 좀 넘어 2시 반 정도 잡은 것 같고 왜냐면 학교 심화자 수비 2시까지라서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아닐 때는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정도 잡고 EBS 교재 활용한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EBS면 그 수능 특강 말씀이시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겨울 방학 때나 여름 방학 때는 이제 그 학기 전에 나가는 과목들에 대한 어떤 개념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럴 때는 뭐 EBS 개념 교재를 활용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일반 사설 개념 교재 같은 걸 활용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고3 올라와서는 이제 수능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수능 특강은 수능에 이제 반영되는 어떤 그런 책에 관련된 문제집 같은 건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무조건 2회독, 3회독까지는 필요 없고 무조건 1회독은 해서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사실 좀 요즘 막 저희 학년 때부터 갑자기 막 수능을 좀 뭐 쉽게 만든다, 뭐 킬러 문제가 없습니다. 약간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수능 특강이 훨씬 중요해졌거든요. 왜냐면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을 원래는 이제 만약에 뭐 수능 특강에 뭐 조지훈이라는 시인이 나오면 이제 수능 때는 조지훈이 시인이 낸 작품 중에 하나를 골라서 문학에 출제하는 형식이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을 그대로 수능 문제 내가지고 출제하는 형식으로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지문을 갖다 쓰는. 그래서 저랑 그다음에 뭐 저 후배, 그다음에 저보다 한 2년, 3년 정도 차이 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식으로 수능 특강에 직접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학교 내신에서 내는 게 아니라면 굳이 그 2학년 때 풀 필요는 없고 그냥 3학년 올라와서 그 해 것만 풀면 돼요. 어차피 내신으로도 순특강을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공부할 때 어차피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 순특강이라는 것 자체가. 질문 없으시면 부모로서 뭘 해주는지 학교 뭐 초등학교 때는 이런 부분을 중점했다 얘기 좀 해주실까요? 그동안에 질문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좀 워낙에 어릴 때부터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본인이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위에서 만약에 뭐 이게 필요하다고 얘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그 예체능으로 많이 좀 뭐 피아노, 뭐 태권도, 운동을 좀 많이 시켰던 것 같고 그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부터는 약간 이제 수학이나 영어로 많이 이제 그거를 조금 전복시켜서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체험을 좀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차피 시험이 없으니까 좀 되게 많이 뭐 본인 스스로도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 노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목표를 조금 가지고 좀 뭘 해볼래? 그러면은 내가 굳이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냥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냅두기는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보고 서로 얘기를 해보면 좀 아쉬웠던 시간들이 좀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좀 약간의 그 노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게 놀다가 갑자기 뭐 중2 때부터 시험을 보고 내신부터 이제 이게 고등학교 가는 여기 이제 비평준하니까 이게 정해지면 애들이 거기에 받는 그 스트레스나 그런 현타가 되게 많이 와서 오히려 더 좌절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꾸준히 계속 공부는 했지만 본인이 뭐 놀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당근을 준다든지 채찍을 준다든지 약간 그런 거를 좀 제 생각에는 전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2 때를 예를 들어 보면 다른 과목들은 다 괜찮은데 수학에 이제 신중 같은 경우 수학이 워낙에 어려우니까 약간 거기서 자기가 너무 자신이 있다가 수학을 첫 시험 때 되게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자기 마음속에 약간의 뭐 트라우마식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보면 계속 중학교, 초등학교 때도 하고 그것도 고3 때까지도 하고 대학교 가서도 계속 공부를 하지만 공부하는 루틴은 내가 계속 찾아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제일 큰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중학교 때 이제 같은 반 친구 엄마가 그 성남에 자벌드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자벌드에서 대학생 그 멘토링 하는 그런 4주짜리 그 강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대생, 포항공대 뭐 이런 이제 카이스트 다녔던 애들이 자기의 공부 노하우법, 뭐 멘탈 관리법, 뭐 이제 이런 것들 학교생활, 그다음에 어떻게 뭐 복수 전공했는지 이런 거를 그때 한 4주 동안 여기서 이제 그 신청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약간의 이제 본인이 그 사람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를 제 생각에는 그런 멘토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나 혼자만의 뭐 계속 뭐 학원에서 알려주는 방식대로 공부는 당연히 하겠지만
내가 이게 안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제 저희 딸이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나한테 그거를 정복시키고 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시행착오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좋다고 무조건 다 따라한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어쨌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쨌든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나한테 어떻게 정복시키고 어떻게 하고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2 때부터는 내신을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시험을 어떤 과목을 딱 보고 왔을 때 얘가 그 과목을 너무 못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까 아이랑 이제 얘기를 해서 뭐 어떻게 뭐 다른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너가 한 번 더 해본다든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지금도 저는 뭐 대학교 가는 거든지 고등학교 가는 거지 거의 이제 아이 의견을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 계속 제가 선택하는 교육 방법은 내가 아이한테 강요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 그게 행복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냥 실패를 하도 본인이 너가 이거를 선택해서 실패를 했으니까 그 후회하는 건 너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선생님 찾아주는 거를 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어떤 중요한 시기에 뭐 얘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을 진짜 많이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갔던 겨울방학 그 다음에 고1에서 고2 올라갔던 겨울방학 또 고2에서 고3 올라갔던 겨울방학 겨울방학이 제일 길잖아요. 그때 좀 활용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는 이미 여기에서는 막 선행이라는 거를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 학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푸시를 하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그냥 뭐 특강이 있다 그러면 또 특강 해보려고 저 안 할 거예요. 막 이런 주의라서 저희도 좀 약간 그런 주의기는 했는데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고등학교 과정을 2달 동안 수학 빼고 그 다음에 사회하고 과학까지 다 플러스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국어까지. 그러고 나서 국어는 고등학교 3년 내내 학원은 다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겨울방학에 이제 자기가 모자란 과목들을 좀 그 선생님들 도움 받아서 이렇게 푸시했던 것 같아요. 겨울방학을 뭐 학원에서도 하는 얘기기는 하는데 겨울방학을 잘 활용하라고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시간도 길고 여름방학은 너무 또 짧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네? 질문이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원을 영어하고 수학만 네, 그거 다른 이제 과목은 외고라서 이제 1학과라서 이제 1어 과외 정도? 중학교 주말에는. 때 영어 수학만 학원을 네, 중학교 때는. 다른 과목 국어나 뭐 사회과목 그거는 중3 때 고등학교 선행했죠. 중3 때 고등학교 올라가는 선행 1년을 다 플러스 하고 가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이제 국어는 혼자서 공부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사회하고 과학을 좀 푸시를 했었죠. 과학. 네, 결론적으로 보면 하루에 8시간씩 핸드폰하고 8시간씩 자고 8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한 케이스인 것 근데 같은데 제가 봐도 언제 공부하지? 이런데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질문이 고등학생. 그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트레이닝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습관 같은 것이 있는지 그거는 스스로 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대학생 그 멘토 사주 수업 듣고 이제 거기서 그 대학생들이 자기네 공부했던 방법들을 강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그 집에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이렇게 팜플릿을 나눠주고 저희 아이가 그 강연에서 그 노트 필기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 방에 갔더니 이거를 필기를 해서 뭐 이제 거기 그 학생이 기억나는 게 그 뭐였지? 사과나무인가? 그 핸드폰 그 어플 그 성취도 확인할 수 있는 그거 어플. 그런 무슨 어플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인이 막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타임을 해서 공부해보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MC 스퀘어 같은 거 안 쓰고요. 예? MC 스퀘어 같은 거 그런 안 거는 쓰고. 안 해요.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 강연이 아직도 제 생각에는 제일 기억에 남고 본인한테도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지금은 막 그런 멘토링을 찾을 수 있는 게 많았지만 이제 저도 얘가 이제 첫 큰아이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거를 이렇게 받아야 될지 몰랐을 때 그 강의도 이제 본인이 그렇게 듣고 했을 때 의외로 또 그리고 어떤 본인의 목표의식 그리고 멘탈이 제가 봤을 때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저희 딸이.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자면 중3 때 인사고 준비했을 때 떨어졌을 때 그 학교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고등학교 수석 졸업인데 고등학교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대체 이 애를 어디로 가야 되냐? 왜냐면 아니면 외부로 갔다가 다시 신고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떨어진 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되게 막 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날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날. 근데 오히려 저한테 딱 했던 말이 괜찮아 엄마 나중에 서울대 가면 되지 딱 그 말 했던 게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친구들도 그 말을 하는 게 얘네 진짜 내가 넘을 수 없는 멘탈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멘탈 관리하는 것도 어쨌든 부모 몫이기는 한데 저는 막 옆에서 뭐 이렇게 하라고 푸시를 많이 안 하는 편이고 둘째도 얘를 보고 났더니 둘째는 오히려 더 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본인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안 해도 언니가 이제 또 푸시를 더 많이 하니까 둘째가 몇 살? 둘째 지금 중3이 이제 올라가요. 네. 언니가 더 많이 지금 푸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얘기도 계속 이제 동생한테 이제 주말에 올 때마다 뭐 이렇고 얘기해 주니까 본인이 또 거기에 알아서 또 자기만의 그거를 찾아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제가 이렇게 뭐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막 내가 찾아서 아이한테 이거 해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고 아이한테 찾아주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학원 선생님도 그냥 한 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필 같은 거를 찾아서 얘한테 이제 보내줘요. 선생님 뭐 이런 이제 선생님을 찾는다 그러면 몇 명 선생님들이 견적을 받아서 아이한테 보내줘요. 그럼 이제 본인이 그거를 보고 선생님 수일사 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전화해보거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선생님을 많이 찾아줬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잘 맞았고 잘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돈도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있습니다. 네. 둘째 자제분도 심석중. 아니 화강중. 저 화강중과 심석중의 차이는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중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들이 좀 약간 신고에서 내려와서 신중으로 오는 선생님들도 있고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옛날 방식 그런 게 좀 있고 화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신보다 수행이 더 많잖아요. 수행도 더 힘들고 빡세고 그렇기는 한데 좀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강은 기말만 지금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신중 같은 경우에는 중간도 있고 기말도 있고 근데 시험 스타일은 제 생각에는 신중이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기말에 이게 너무 그 공부할 양이 많으니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또 막 이게 이미 또 처음 학기 초에 배웠던 거를 기말까지 와서 또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좀 힘든 게 있어서 시험 스타일은 신중이 좀 좋은 것 같고 선생님들 뭐 유대관계나 뭐 이렇게 분위기는 화강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비교해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자기는 신고나 마석고 중에 원하는 고등학교가 있는 아니, 저희 둘째도 특목고 준비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고야 아니면 외국 정도? 예를 들면 여기 주위에서 뭐 크는 친구들이나 이제 얘기 들어보면 내신 따는 게 너무 힘들고 되게 인원이 많잖아요. 어쨌든 아이들 인원이 되게 많으니까 저희 이제 큰 애 같은 경우는 한 명당 160명 정도니까 어느 제가 외고에서 친구들 뭐 이렇게 대학 들어가는 얘기 들어보면 외고 내신이랑 일반고 내신이랑 차이가 거의 한 1등급? 그러니까 요즘은 1등급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옛날에는 한 1.5 정도 차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외고에서 1등급이면 일반고 2.5니까 이제 서영고를 다 쓸 수 있고 뭐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2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차라리 오히려 그냥 특목고 가서 2등급만 유지해도 그냥 인서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우선은 공부하는 시간이 일반고 아이들은 어차피 학비가 또 계산해보면 똑같이 든다고 따지면 일반고는 학교 끝나고도 계속 평일에도 학원에 가잖아요. 근데 외고나 특목고 아이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평일에는 학원을 안 가고 그냥 토요일, 일요일에만 푸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쨌든 학부모나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뭐 평일에 공부하는 시간이 일반고 다니는 애들보다 조금 더 되죠. 어쨌든 주말에는 거의 학원에 올인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좀 부모 사이도 좀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왜냐면 시험 기간에도 서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게 좀 좋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집에 같이 있으면 시험 기간인데 얘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왜 공부 안 해? 시험 내일 시험 아니야? 뭐 이런 스트레스가 주위에 이제 들어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따져보면 오히려 그냥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상 보내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는 서로 오래 위민할 수 있는 관계를 보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네. 눈에 보이면 자꾸 신경 쓰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목고나 외고를 보내려면 그 중학교에서 정규 몇 프로 안에 드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종교는 아니고 아마 뭐 그 이제 학교별로 그 따지는 내신이 좀 다르기는 한데 아마 뭐 자사고 빼고는 거의 특목고는 국영사 정도가 A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두 분께 질문 있으시면 말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학생에게 질문 바로 주셔도 되고 부모에게 주셔도 되고. 하고 나서 만나요. 부럽습니다. 학원 가야죠.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달매시기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영이가 부모님이 이제 서영이한테 물어봐가지고 답변 남겨주실 테니까. 그렇지? 학원 노하우는 나중에. 뭐, 이 시간 다들 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의자를 정리해야 되지. 아니야, 일단 낮추면 될 것 같아. 일단은 어떤 할지. 진짜 밥을 많이 먹고